지난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스위스 쥐리히에서 게자한다 국제 콩쿠르가 열렸습니다. 제가 운이 좋게 그 콩쿠르 현장을 취재해 왔는데요. 콩쿠르의 첫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목격한 만큼 그곳에서 보고 듣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이자 월간 객석 편집장을 맡고 있는 송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게자한다라는 피아니스트의 이름을 딴 콩쿠르입니다. 1921년에 태어나서 1976년에 고인이 되었는데요. 그가 고인이 되고 나서 이 콩쿠르가 1979년에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고인이 좋아했던 피아노 레퍼토리, 또 즐겨 연주했던 작곡가의 작품들을 이 콩쿠르를 통해서 후학들이 연주를 하게 함으로써 일종의 고인이 살았던 생전에 좋아했던 작품들도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요. 무엇보다도 헝가리에서 태어나서 스위스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던 게자한다였는데요. 그런 그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는 후예들을 양성하고 배출하기 위한 국제적인 수준의 콩쿠르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콩쿠르 취재를 갔던 이유도 다른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입상하면서 국내에도 이름이 많이 알려진 그 명성 있는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이번 게자한다 콩쿠르에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라운드에 올라갔던 인원 36명 중에 한국 참가자가 7명이었는데요. 그 면모를 본다면은 2021년에 캐나다 몬트리올 콩쿠르에서 우승했던 김수연, 또 2022년에 프랑스 롱티보 콩쿠르에서 입상했던 이혁, 그리고 2023년에 프레미오 하인 콩쿠르에서 우승했던 박진영, 이렇게 다른 콩쿠르에서도 명성 있는 다른 콩쿠르에서도 우승한 위너들이 이 콩쿠르에 도전한다고 해서 그들의 활약상을 보러 갔는데요. 조금은 아쉽게도 1라운드를 피아니스트 박진영 씨만 통과를 했고요. 그 나머지는 좀 그 사전 단계에서 좀 탈락을 했습니다. 그 아쉬움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좀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마지막 무대까지 우승기를 뽑는 순간을 기대를 했었는데, 무엇보다도 그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멀리서 소식만 들었던 게 아니고, 게자한다 콩쿠르는 코로나가 끝난 시점에도 불구하고 생중계를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초반 활약상을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접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관객석에는 심사위원들이 배석하는 정해진 자리가 있고요. 그들에게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쉐이프 벨트가 둘러쳐져 있어요. 그 나머지는 다 관객석이 편하게 그 앉아서 공연을 보는데요. 그들끼리 딱 끝났을 때 막 눈 사인을 줘요. 쟤 왠지 될 것 같다. 막 엄지를 치켜 세운다거나 나는 쟤를 지금 응원하고 밀고 있다. 그리고 그 관객분들이 이 콩쿠르가 3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매 해마다 꼬박꼬박 찾으셨던 아주 콩쿠르 관객석으로서는 단골이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콩쿠르의 현장의 분위기, 역사를 너무 잘 아시다 보니까 일종의 뭐랄까요, 그분들이 점치는 그런 시간으로서 본인들이 누가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시선도 있었지만은 또 관객들의 시선도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저 잘 치는데 왠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지원자들은 다 떨어졌고요. 어떤 옆에 앉으신 모차르트를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관객 여성이 저한테 알려줬던 그 분은, 그 지원자들은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 재밌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총 3명의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올랐는데요. 순서를 본다면은 세 번째로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한 일리아 슈무클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땀이 저는 운이 좋아서 한 6번째 줄에서 봤는데요. 건반을 누를 때마다 이게 마치 무슨 몸의 스위치인 것처럼 누를 때마다 땀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땀을 쏟아냈겠어요. 정말 땀으로 만든 연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무엇보다도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레퍼토리 선곡, 그 다음에 그 곡을 너무나도 그 나이에 보여줄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능력으로 잘 연주를 했습니다. 여기서 잘 연주를 했다라는 것은 몇십 명이 되는 오케스트라의 호흡의 길도 꽤 뚫고 있고, 지휘자와의 아주 그 호흡도 잘 맞춰가면서 연주를 했기 때문에 그 세 번째 연주를 했던 일리아 슈무클러와 그가 연주한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그 무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박수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박수 소리라는 것이 일종의 너의 연주를 잘 들었다라는 감사의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콩쿠르 현장에서는 이게 알게 모르게 작동하는 뭔가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세 번째 무대를 장식했던 일리아 슈무클러의 박수 소리가 가장 컸던 기억이 납니다. It was a clear decision, and the jury has decided to give the first prize to Ilya Schmuckler. 뭐랄까요? 정말 상남자적이면서도 아주 은은한 로맨티스트를 동시에 갖춘 양수 겸장의 피아니스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가 연주했던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을 줘야 되는 부분에서는 수직적으로 내려 꽂을 만큼 강렬한 힘을 필요로 하고요. 또 힘을 풀고 노래를 들려줘야 될 때는 또 한없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런 양극단을 너무나도 잘 오고 간 피아니스트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가 어떤 곡을 연주할지 또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재밌게도 우리에게 2022년에 축복처럼 다가왔던 피아니스트 이뮨찬이 우승했던 미국의 벤클라이번 콩쿠르가 있는데요. 일리아 슈무클러의 영상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이뮨찬이 참여했던 벤클라이번 콩쿠르 실황 공연을 보면은 그 지원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Ilya Schmuckler. Yunchan Lim. 그래서 벤클라이번 콩쿠르에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해서 최고 연주자상을 수상하기도 한 피아니스트로, 현재 그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러시아 특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 미주리주 파크빌에 위치한 파크대학교 국제음악센터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 우리나라에는 어떤 발레 혹은 문학 이런 것들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음악의 강국이기도 하고요. 특히 피아니스트들이 많이 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한국을 찾는 여러 피아니스트들의 절반 이상을 보면은 러시아 피아니스트들이 참 많고요. 지금 러시아에 대한 어떤 정치적 반감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표출되는 경향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직접적으로 러시아에 항의는 못하지만은 이러한 식으로 직간접적으로 세계 평화에 대한 어떤 염원 같은 것들을 표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현장에서 봤을 때도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뭐 1위에 입상했던 일리아 슈무클러라든지 공동 2위로 입상했던 드미트리 유딘 같은 경우도 러시아 피아니스트여서 입상 수상 소식을 발표했을 때 이게 조금 뭐랄까요, 유럽인들도 이제 그런 감정을 갖고 있을 테니까 좀 걱정을 했는데, 또 살펴보면은 이 콩쿠르는 유럽에서도 중립국인 스위스에서 열리는 콩쿠르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메시지, 즉 전언도 있는 것 같아요. 음악과 예술이라는 것이 정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 이렇게 관계 지어 가지고 자라나는 어떤 청년 세대라든지 미래 세대에게까지도 그런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현장에 암묵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의문을 갖고는 있었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좀 뭐 이렇게 입 밖으로 내는 데에는 좀 조심스러웠던 분위기도 기억이 나고요. 마지막에는 심사위원 어느 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러한 것에 있어서 아무래도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비단 유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라든지 아시아 등등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는 굉장히 세계적인 스탠다드 고전 예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 피아니스트들이라든지 러시아 음악 작품들을 연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거에 있어서 조금 뭐랄까요, 좀 이렇게 마음에 걸린 점이 없냐라고 했었을 때도 우리 심사위원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나눴다. 하지만 어떤 한 국가가 갖고 있는 정치적 색깔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세대가 펼쳐낼 시간과 이러한 것들을 너무 겹쳐서 생각한다면은 조금은 선택의 폭이 좁아질 것 같고, 결국에는 그렇게 폭이 좁아진 것이 클래식 음악계의 폭 역시도 좁아지는 즉 간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게잔다 콩쿠르는 콩쿠르의 상금도 많지만은 부상으로 주어지는 연주기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게잔다 그 재단에서 여러 공연의 기회를 제공할 텐데요. 한국에도 내한을 합니다. 11월 13일에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에 내한하여 단독 리사이트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곡을 선보이고 싶냐 하니까 본인이 이번 게잔다 콩쿠르에서 선보였던 곡 외에 나의 또 다른 모습을 선보일 작품들을 준비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I will think about program. I hope it will not be repeated from my rounds from Gezanda, so it will be different. Well, we had to prepare like 4 hours of solo repertoire, yes. And I'm sure I will find something from there. And yeah. 게잔다 콩쿠르 우승자들이 국내에 내한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인 우승자로는 2009년에 입상한 피아니스트 이진상 씨,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또 2012년에 김다솔 피아니스트가 2등, 그리고 2018년에 박종혜 피아니스트가 2위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한국인 피아니스트들이 게잔다 콩쿠르의 영예를 입고 국내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알렉세이 볼로딘 역시 2003년도 우승자이고요. 또 2021년에 우승했던 안톤 게르첸베르크도 2023년에 국내에 내한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한을 할 때마다 관객분들이 갖는 기대감은 그가 과연 어떤 레퍼토리를 선보일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콩쿠르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매력을, 왜냐하면 사실은 콩쿠르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진행되는 그 기간과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사실은 최종 결선까지 가면은 피아니스트가 영혼적으로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그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아주 관객들 역시 집중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계속 전투 병사처럼 헤쳐나가는 용감함과 그 용맹함을 보는 거죠. 근데 이런 리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뭔가 그 사이에 입상을 하고 나면은 우승을 하고 나면은 또 음악가로서 빠르게 성숙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무르익은 성숙함과 그리고 일리아 슈무클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여주지 못했던 레퍼토리를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의문을 남겼으니까 아마 그가 정말 어떤 레퍼토리를 선보일지도 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파워적 힘센 연주와 아주 부드럽고 은은한 그런 감성을 겸비한 젊은 피아니스트인 만큼 음악과 작품을 통해서 한 피아니스트가 갖고 있는 두 개의 상반되는 음악적 영혼을 만나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